이게 무슨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비대위를 왜 만들었죠?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CCTV 있는 데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종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사실 보기 싫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를 다루는가 이렇게 또 숙제하는 심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루는 게 뭐 민주당은 시끄럽다, 도대체 뭐 비명 행사고 친명 횡재고 그리고 뭐 떨어진 사람이 이런저런 폭로를 했다, 그것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다뤄봅시다. 여당에서 경선을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다 현역 의원들 이렇게 경선을 붙였잖아요. 상대가 될 만한 사람하고 붙여야 그게 공정한 경선이 되겠죠.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모양은 경선하는 것처럼 갖추되 사실은 현역 의원들 그대로 공천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현역 의원들이 경쟁력이 더 세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공천 안 주고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29일 날 지금 특검법안 재의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현역 의원들 건재할 것 같아요. 잘라내도 그 숫자 딱 맞춰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경선을 통과했는지 공천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정우택 의원은 지난번에 뭐 돈봉투 문제 있었죠. 그랬는데도 거뜬하게 경선 통과했습니다. 5선이니까 이번에 되면 6선이 되겠죠.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장동혁 현역 의원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준혁 교수님. 왜 뭐 얼마나 실력이 대단해서 문제가 없어서 된 겁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9일 날 쌍특검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 아마도 쌍특검 재의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생각들이 현역 의원을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곳 102곳, 103곳 이 모든 곳이 다 현역 의원이 다 단수 공천됐거든요.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죠. 아무리 현역 의원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100%가 되는 거는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제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들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뭐 행정관 출신들이 주로 이제 경선 상대였어요. 30대거나 40대 한 초반쯤 돼요. 나이들이. 인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막 5선, 3선 막 이렇게 다선 의원들, 엄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천 시장이었어요. 초선이었다 하더라도 지역 내 인지도야 뭐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고요. 박덕흠 의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장동영 사무처장이에요. 총장이에요. 경선 붙였다고 하는 사람이 지역의 치과 무슨 뭐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경선 붙였습니다. 그냥 단수공천 줘도 되는 건데 경선 붙였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걸 붙여놓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역구를 이제 가가지고 붙겠다고 하는 건데 저렇게 다선 의원들하고 붙겠다고 내려간 거잖아요. 이 애초부터 안 되는 게임인데 경선을 붙여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정관이 가가지고 경선조차 붙을 수 없는 정도로 그냥 원래는 컷오프되고 탈락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역 내 인지도가 없으면은 애초에 경선도 못 붙어요. 근데 경선까지 붙여주는 것도 일단 특혜예요. 붙여주고 난 다음에 현역 의원이 되게 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그런 거고, 저기에 돼 있는 사람들 경선에서 이겼다고 지금 나오는 정우택 의원 아마 아실 거예요.
최근에 지역의 카페 사장이 민원 예. 제기하면서 돈 봉투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 회식도 했다 그러죠. 그거 한 번이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몇 번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5선씩이나 되는 의원이면 사실 지역에서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사장이 막 이렇게 돈 봉투 주니까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공천에서 안 걸러냈다는 거예요. 박덕흠 의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탈당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해충돌 때문에 가족회사 4개 만들어가지고 국토위 위원하면서 거기에 지금 피감기관에서 뭐 3천억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당시에 나왔거든요. 그랬던 의원인데, 아니, 애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혁신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데들은.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민주당은 지금 시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현역이 있어요. 몇 선, 5 의원들이 있는데 그 비명계예요. 근데 친명계 원외 인사 다 그냥 무조건 친명계라고 하지만 친명계 원외 인사랑 경선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다 죽는 소리를 해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은 가서 경선 붙여도 잘한 일입니다. 박수 쳐주고. 여기 민주당은 아니 원외 인사가 가가지고 5 의원하고 경선 붙겠다고 하는데도 욕먹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능력 없다 그래서 전략지역 선정을 하면은 의원이 반발했다고 그냥 무조건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반발할 사유가 돼야 그걸 기사감으로 써주는 거지. 반발하면 다 기사 써주는 거예요. 단식하면 기사 써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기준입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그 경선 통과한 현역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님한테 제일 감사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 잘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당 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고 당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비상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변화를 깨야 되지 않냐라는 인식이 있었고 실컷 좋건 간에 어쨌건 한동훈 비대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기득권이 흔들어 놓는 게 우리가 보통 비대위에 기대하는 건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뭐 들어가서 뭐 채점을 하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서 최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감이라던가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서 의결할 수 있는 표를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심기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대위를 왜 만들었죠? 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저 이거 언론에 대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보류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관위에서는 단수 추천을 했었는데 비대위는 이거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걸 만약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어봐요. 왜 이렇게 공관위에서 검증을 안 해서 혼선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사가 아마 쏟아졌을 겁니다. 이거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결단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해야 되지 한쪽에 대해서는 뭔가 보류되거나 재심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랬다 이러고 한쪽은 하면은 마치 비대위원장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조명하는 언론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명 대다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단수 공천 받은 송기현 의원, 허영 의원은 그러니까 친명 작곡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명으로 우리가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수 공천 받은 거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두 의원이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의원 해가지고 친명 비명했고 친명은 다 단수 공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나름 열심히 뛰어서 또 공천받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말인 거죠. 저는요, 김연아 의원 공천 이렇게 그 파동을 보면서 약간 좀 석연치 않아요. 나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뭐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천을 이유를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저는 이거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 김준혁 교수님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뭐 조만간에 김연아 전 의원이 다시 단수 공천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시 액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뭐 그 잠시 바람이 불 때 좀 피하듯이 그런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대로 좀 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저는 확실하게 그런 건 느껴지고 조금 전에 이제 비명 대 친명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또 그런 당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언급하는 것을 좀 회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그 민주당 당원들은 개혁 대 반개혁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이재명 대표와 반대를 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허영 의원 이야기했지만 허영 의원 같은 경우가 전에 그 대선 때 이낙연 대표 쪽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분이었고요. 또 대선과 관련된 경선 당시에 불복했던 것에 서명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무슨 뭐 친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내에서는 경쟁력,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어떤 인사가 더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이 민주당 선거에서 승리해서 어떤 그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광문 의원 잡으러 가신 거예요? 아 저요? 뭘 잡으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예, 저한테는 뭐 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수원 지역이 더 조금 더 좋은 도시가 되고 네. 좀 더 제가 국회 가서 더 역할을 세게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개혁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잖아요. 보도 전문 채널이나 이런 데 나가면 항상 이렇게 보도한 포맷을 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한테 제가 일부러 여쭤본 네. 이유가 그래요. 전부 다 자기 공천하고 비명 잡으러 갔다고 마치 당대표가 시킨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이게 문제인데 사실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발표했을 때 백미는 여주양평이에요. 예. 김성교 전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다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이태규 의원이에요. 이태규 의원이 누구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안철수계로 분류돼서 예. 아니 지난번 핵심이죠, 갔잖아요. 핵심. 지난번 대선 때 그 일종의 그 단일화 밀실 협상에 장제원하고 파트너로 안철수 의원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인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지역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태규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무슨 사인이 되나요? 안철수계 다시 집어넣는 게 되는 거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안철수 의원하고는 결별했다고 들었는데. 말은 그렇지만 예.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길 가서 붙냐고요. 왜 하필이면 여길 가서 붙느냐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김성교 전 의원은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불법 후원금 문제 때문에 1,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때 회계 책임자도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김성교 의원은 그냥 책임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회계 책임자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회계 책임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러면 의원도 똑같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형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또 다시 경선을 붙여줬어요. 그게 첫 번째 도덕성에 관한 문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지금 멋진 공천 그리고 혁신 공천이 이건가? 이런 것도 검증 못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근데 검증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과시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양평구수 3선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공동 의혹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천됐을 때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2022년 9월 1일 MBC가 보도한 거예요. 당시에 화제가 됐던 건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거예요. 당선 직후인 윤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3월 30일 이 김성교 의원이 당시는 의원이죠.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친분을 과시하거든요. 이게 말한 게 그대로 방송이 다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여주지청장일 때 양평 군수인 자신과 윤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잘 처리를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연을 자랑합니다.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기한테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자기하고 60년생으로 똑같으니까 나이가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이렇게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공지구에서 이거 공공지구 나중에 개발이익한 거 개발 부담금 안 물렸잖아요. 안 물린 사실 대선 때 들통나니까 나중에가 1억 원인가 얼마 개발 부담금 물리죠. 공공지구 이거 사업 시한 이거 허가 만료가 끝났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냥 인가 연장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 오빠도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의원을 만약에 대통령 근데 실제로 밥도 먹었어요. 다음 날. 근데 만약에 진짜 김성교 의원이 한 말이 맞다 그러면은 김성교 의원은 그냥 공천 붙여준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 의원은 돈봉투 소리만 들렸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장관 시절에. 그런데 지금 정운택 의원은 CCTV에 딱 찍혔잖아요. 그런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CCTV에 찍혀가지고 하면은 피해자가 되니까 그런가? 그러면 김주혁 교수님, 정운택 의원은 피해자인가요?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정치 지금? 공작이라고. 거기 같이 경선에 붙은 사람이 윤곽군 전 고검장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받을 때 CCTV 있는 데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부스럭 되니까요.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근데 이제 민주당 상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너무 비명 친명 자꾸 언론에서 하는데 이 서대문의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 있잖아요. 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대문 을. 그리고 재선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당은 지난해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경선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왜 봤냐면은 김영희 위원장이 경선 발표하자마자 현역 의원은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내가 모범을 당해서 정정당당히 페어플레이 하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선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의원들도 많은데 그럼 김영호 의원은 뭐 친명 비명으로 우리가 나눌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김민기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의원들 다 김민기 의원 대단한 정말 그걸 했다. 현역 의원이고 알려진 발언이 굉장히 평가 점수도 좋은데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길을 터주겠다. 이런 건 언론에 안 나와요. 시끄러운 것만 계속 이렇게 딱 표적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언론이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양쪽에 좀 똑같은 잣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늘 아니요, 듭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의원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을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얼굴 간판으로 삼아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특검법 문제 때문에 이제 못 건드려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보수신문에서조차 왜 지금 공천 결과 빨리 안 내놓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남권하고 강남 지역은 아직 공천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일째 다른 지역 다 발표하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29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 얘기를 보면서 민주당은 진짜 쌍심지를 켜고 언론에서 비판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진짜 무능력한 의원들 좀 더 쳐내고 이러는 작업을 더 한다 그러면 당내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 민주당이 더 공천 잘했구나 이런 평가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이 지금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 지난번에 한번 혼 세게 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